안녕하세요. 톡톡한 주선생의 진현지입니다. 넘치는 정보, 복잡한 자료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셨다고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주린이 탈출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에서는요, 주식 입문부터 실전 투자까지 빈틈없는 커리큘럼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업은 총 4교시로 진행되는데요. 수업 커리큘럼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교시는요, 전문가님만의 시선으로 마감 시황, 주요 일정, 매매 철학까지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교시는 지난주 숙제 검사를 빼놓을 수 없겠죠. 전문가님의 공략주 수익 리뷰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볼 만한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재매수 타점까지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3교시가 우리 방송을 가장 주목해야 될 이유인데요. 바로 족집게 이슈 시간입니다. 두 개의 이슈들 족집게처럼 꼭꼭 쏟아본과 동시에 탑픽 종목 자료집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까지 확실하게 적어서 꼼꼼하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무료로 선물로 받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4교시는 우리 방송 끝까지 시청해야 될 이유입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기대하면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실 선생님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빅머니 전문가님이십니다. 우리 빅머니 전문가님은요, 추세를 추종하면서 시장 이슈에 맞는 종목들 속속 뽑아주고 있고요. 기술적 분석상 맥점이 있는 종목들을 다양한 기법에 맞춰서 관리를 해주시는 머니 플래너이십니다. 최근 연속성이 없는 국내 증시에서 좋은 종목들을 속속 뽑아서 아주 단기적으로 잡은 종목들이 단기 상승률이 아주 좋으신 분이니까요. 오늘 기대하시면서 지켜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선물 종목들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율을 확실하게 올려주실지 기대를 해보면서요. 주린이 탈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린이 등교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 참 이상한 하루였습니다. 원하는 연일 강세를 보이는데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눈에 띄지 않았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폭탄 매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제약 바이오에서 집중된 매도였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 가장 큰 뉴스는 아마도 유한양행 관련 뉴스일 텐데요. 유한양행의 비소세포 폐암 렉라자가 당군일을 처음으로 미 FDA 시판 허가를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가는 급등 출발을 했지만 이내 장대 음봉으로 밀렸고요. 항암제 제약바이오 기업인 HLB는 오늘 급락이 나온 상황인데요. 이 결국은 세론이 된 모양새죠. 이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2차 전지, 특히 셀업체에 집중 매수를 한 하루였습니다. 호재가 있었던 제약바이오는 매도세가 좀 몰렸고 호재가 없었던 2차 전지는 매수세가 몰린 하루인데요. 내일 FOMC 의사록 그리고 잭슨홀 컨퍼런스 그리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까지 빅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는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빅머니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자세한 국내 증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배워가 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증시 관점평을 좀 안 들어볼 수가 없으니까 네. 짧게 증시평 해주시고 네. 또 인사 말씀도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빈머리 전문가입니다. 새롭게 수요일 날로 자리를 옮겨서 방송을 하게 됐는데 좀 새로운 만큼 저도 좀 그 신인의 마음으로 리프레시 되는 마음으로 또 좋은 수익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죠. 일단 뭐 오늘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호재에도 급락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좀 기대감을 가지고 봤습니다. 유한양행 글쎄요, 항암 치료제 중에서 처음 FDA 승인을 좀 받았기 때문에 처음 스타트가 좋아야지 그 뒤에 후발 주자들도 역시나 좀 기대감을 좀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유한양행이 아침에 갭상승으로 좀 상승을 한 이후에 뭐 상승하고 나서 바로 쭉 분봉상으로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제약바이오주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기대감을 좀 또 다 놓쳐버린 시장이 되지 않았나. HLB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좀 보여줬고 이에 따라서 대부분 뭐 비만 치료제라든지 최근에 상승했었던 제약바이오들이 다 하락을 했어요. 일단 뭐 여기서 이제 재료 소멸이라는 부분이 가장 큰데 저는 뭐 이거 하루에 모든 걸 다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좀 시간을 좀 두고 매출적인 부분에서 다시 확실히 좀 올라와 준다면은 지금 제약바이오의 하락은 어떻게 보면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또 금리 인하 9월달에 앞두고 나서 어떤 지표 발표가 좀 나와야 될지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큰 이벤트 없이 그냥 빠른 테마 순환의 장세가 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 지수보다는 이런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순환매 어디에서 어디로 자금이 좀 몰리는지 그런 걸 위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뭐 일단 교훈처럼 말씀드려야 될 게 뭐냐면 급등주의 타이밍은 자 언제나 기다림에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즘 지수가 뭐 횡보하고 있습니다. 뭐 계속 재미없는 시장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가는 종목들은 간단 말이에요. 하루에 상한가가 뭐 7, 8개씩 나오는 시장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회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 종목들, 아침에 갭 상승하는 종목도 빠르게 올라간다고 잡았다 해서 수익이 잘 나는 그런 시장은 아니거든요. 항상 여유 있는 마음으로 내가 이 종목을 좀 기다렸다가 좋은 타이밍이 왔다라고 하는 그 타이밍까지 기다렸다가 그런 타이밍이 왔었을 때 매수하시는 게 중요한데 자 오늘 급등했던 종목이 또 내일 또 급락을 하는 시장이고 또 손절했던 종목이 또 그 다음날 또 바로 반등이 나와주는 또 시장이에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매매하시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인데 자 조급함을 버리고 항상 저는 매매했었을 때 이 조급함을 버려야 된다라고 강조를 많이 해요. 매매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급한 마음에 따라가면 무조건 거기다 물리는 경우가 많아서 조급함을 버리시고 기다리면은 좋은 타이밍이 반드시 온다. 오늘의 뭐 교훈처럼 말씀 좀 드리고 또 한번 그 제가 매매했던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공략주를 이제 블루엠텍을 드렸어요. 블루엠텍이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를 좀 엮여서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자, 봤었을 때,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이렇게 좀 긴 장대 양봉이 이렇게 2번 정도 나왔었죠. 그리고 그 전에도 한번 2번 정도, 긴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제가 조급함을 갖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략을 어디서 했냐면은, 저희 공부방 계신 분들은 제가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떤 타점에서 어떤 매수의 타점과 비중까지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있는데, 절대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자 양봉이 나온 이후에 자 이렇게 지금 직전에 저항선 라인이 있죠. 파란색 라인으로 보이실 텐데 이런 라인을 잘 지지해주고 있죠. 잘 지지 가격이 밀리지 않고 잘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종목은 더 밀리지 않는다. 누군가가 이게 하방에 대한 지지를 해주고 있다. 매수세를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지지해주고 살짝 돌리는 시점이 있어요. 거래대금을 보시면 굉장히 줄어 있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종목을 이제 관심을 안 두고 있을 때 저는 좀 들어가서 바로 다음 날 이렇게 시가 갭으로 바로 12%의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단 1거래일 만에 이렇게 타점을 기다리면은 누구나
이렇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뭐 급등하는 종목도 이렇게 물론 올라가면 좋죠. 장대 양봉으로 올라가면 좋은데 그런 거 종목을 찾기 어려우니까 이런 개인 투자자분들이 쉽게 매매할 수 있는 타점.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면 이렇게 공략할 수 있는 방법들 제가 계속 알려드리고 종목도 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시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8월 달에 우리가 너무나 놀란 시점이 있죠.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지수 자체가 11% 하락을 했었던 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제자리를 갖다 놨어요. 그렇게 됐었을 때, 자, 우리가 뭐 전문용어로 쓰죠. 뭐 데드캣 바운스라고 해서 좀 어렵게 설명하는데 그냥 반등한 거예요. 예,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해서 올라온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다시 한번 좀 조정을 줄 것인가 이 방향성을 좀 아직은 결정 못한 상황인데 일단은 저는 추가적인 조정에 대한 대비는 한번 하셔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단기간에 많이 빠졌기도 했고 일단 고용 지표들이 좀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확인하시고 확실히 고용이 좀 나아지고 있다, 괜찮아지고 있다 이렇게 됐었을 때는 다시 한번 살짝 눌리더라도 다시 한번 정고점 자리를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겠지만 9월달 FOMC 회의에서도 물론 금리 인하가 기대되지만 0.25 이상 나오지 않으면 시장에서는 실망감으로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철저하게 현금화를 하시면서 수익 나는 정보도 현금화하시면서 기회를 노리셔야 된다. 그런 실전 타점은 제가 또 공부방에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시장에 대해서 저도 내일 주가가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앞으로 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그리고 업종 테마들은 제가 계속 찾아서 공부방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또 공부방에 오셔서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주식 공부방에 들어오는 방법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QR코드 스캔만 하시면요. 팍스 주식 공부방으로 입장이 가능한데요. 우리 빅머니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매수 매도 전략과 타이밍을 잡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3교시를 보시면 유망한 종목들까지 추천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꼭 함께 알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말씀하셨듯이 호재에도 급락하는 시장을 좀 종목을 좀 주목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급등하면 좀 내일 급락을 하고 손절을 했더니 상승세를 타고 이런 불안정한 국내 증시인데요. 이런 시장일 때 단기 트레이딩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점을 가장 어려워할 텐데요. 우리 빅머니 전문가님 8월 단기 트레이딩 상승률이 아주 좋으시거든요. 우리 빅머니 전문가님과 꼭 함께 하시면서 알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최근 수익률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주 바닥론이 나오면서 최근 게임주 중에 돋보이고 있는 넥슨 게임즈를 공략을 하셔서요. 4.5% 상승을 했고요. 신규 상장주로 조금은 생소하지만 이 뱅크웨어 글로벌로 무려 22.6% 상승률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방산 테마로 테마적 성격이 강한 스페코로 18.2% 상승을 했고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죠. 휴마시스로 5.9%, 전기차 포비아 현상의 전고체 배터리 수혜주죠. CSI로 8.6%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주가가 급등락하고 있는 이오플로우도 16.7% 상승을 보여줬고요. 가스보일러 관련주 경동 나비엔으로는 13.6% 상승을 했습니다. 비만 당뇨 치료제로 상정된 블루엠텍은 12%고요.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 일동제약으로는 16.6% 무려 16.6% 상승을 했네요. 자,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 상승률이 아주 좋은 우리 빅머니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니까요. 더 자세한 교육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QR코드 스캔하셔서 꼭 우리 주식 공부방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무료로 또 교육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꼭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곳이 숙제검사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단기 트레이딩 성적이 너무 좋으시기 때문에 수익률 리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매수 타점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뭐 숙제 검사 좀 해봐야겠죠. 네. 옆에 보시면은 제 방송 화면이 원래 제가 5시 방송을 출연을 했는데 새롭게 또 8시 좀 예전에 제가 이제 생방송에서 공략을 했었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방에도 올려드리지만 항상 뭐 말로만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제가 생방송에서 네. 공략했었던 종목을 그대로 이렇게 공부방에다 올려드리고 매수 타점과 비중까지 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 그냥 들어오셔서 그냥 뭐
공부만 하세요 이런 것도 아니고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확실하게 도움 드릴 수 있을 만한 부분은 확실하게 도움을 드리니까 또 새롭게 8시로 옮긴 만큼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확실히 실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요. 이제 지난주 방송에 제가 지난주 방송에 나와서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 쪽으로 휴마시스를 공략을 해드렸고 여기 이제 방송 화면에 생방송 화면에 그대로 캡처를 떠서 올려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급등했었을 때 아까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렸듯이 우리가 조급함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항상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면 심장이 두근두근해요. 이거 더 올라가지 않을까? 내가 지금 잡지 않았는데 이거 매수하지 않았는데 더 올라가면 어떡할까? 항상 그런 마음 갖고 있죠. 네. 예. 항상 이렇게 장대 양봉에서 공략을 많이 하시는데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 차트에서 보시면 여기서도 눌림목 자리를 공략하려고 제가 공략주로 가지고 나왔지만 실제로 제가 공부방에서도 공략을 해드렸을 때도 상승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에서 공략을 좀 해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이 전고점 자리를 좀 뚫지를 못하고 좀 밀리는 바람에 수익률 자체는 좀 짧게 뭐 5.8% 뭐 적진 않죠. 뭐 이틀 만에 뭐 5.8%면 작은 수익률은 아닌데 이후에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서 20% 넘는 상승률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제가 공략해드린 공략주들은 기본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한 종목들 위주로 시장에 관심을 받는 종목들 위주로 알려드리기 때문에 뭐 한 번 매수해서 뭐 몇 달씩 끌고 가는 그런 종목들이 아니라서 충분히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다 계속 이런 종목들 제가 8시 방송에서 이제부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CIS입니다. 최근에 또 이 전고체 배터리, 일단 전기차 포비아 때문에 좀 전기차 보유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갖고 계시는데 네. 뭐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뭔가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런 테마들이 좀 강세를 보여요. 코로나라든지 이런 전기차 배터리 폭발이라든지 이런 좀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요구하는 생기는 이런 쪽에서 좀 강세를 좀 많이 보이는데 CIS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주에 옷이 똑같죠? 아까 보여드린 거랑 옷이 똑같은데 같은 날 방송했었던 종목입니다. 한 주에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이 다 수익을 실현시켜 드린 거예요. 약속을 지킨 거죠. 자, 똑같이 차트 보시면 여기에서 급등했었을 때 들어간 게 아니고요. 급등하고 나서 하방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고 똑같이 매수가 비중까지 체크해 드려서 자, 안정적으로 8.5% 정도의 수익을 챙겨 드렸습니다. 역시나 CIS도 한 2거래일 정도 만에 수익을 좀 챙겨 드렸어요. 물론 뭐 전고체 배터리가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안정적인 수익을 좀 챙겨 놓고 나서 여기서 어느 정도 뭐 비중을 내가 10% 정도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5% 정도는 수익을 좀 챙겨 놓고 나머지 5%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게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익이 난 종목을 끌고 가는 건 얼마든지 끌고 갈 수 있잖아요. 특히 이렇게 저점에서 바닥을 만들면서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들은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길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뭐 물론 이제 고점에서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짧게 수익을 실현시키고 그냥 나오는 게 오히려 좀 마음이 편한데 이렇게 지금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이 어떻게 보면 오늘도 자금이 좀 많이 들어왔고 이런 전기차 쪽에 이슈가 좀 나왔을 때 특히 우리나라 배터리들이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저는 충분히 이런 종목들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잠시 후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이어플로우입니다. 이어플로우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건 좀 시간이 좀 지난 종목인데 한 2주 전에 드렸었던 종목이에요. 2주 전에 역시나 히든 종목으로 5시 방송에서 생방송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급등했었을 때 물론 급등했다라는 거는 이 종목이 어느 정도 이제 끼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확인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자, 한동안 계속 주가가 이런 박스권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박스권에서 한번 돌파하는 시점을 노려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웃 배치 관련해 가지고 이제 특허 소송에 대한 뭐 좀 이슈가 좀 있어서 이런 시점에서 한번 좀 상승할 수 있다라고 강조해서 생방송 히든 종목으로 나갔던 종목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 매수가 이때는 제가 다른 공부방을 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여기 매수 단가를 못 올려드렸는데
자, 청산하는 자리에는 제가 정확하게 했어요. 2차 VI 걸렸고 14,000원에 물량 정리하겠다라고 딱 정확하게 말씀 좀 드렸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좀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노려볼 수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좀 길게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루 장대 양봉이 나오면은 그 다음날 바로 또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굉장히 좀 변동성이 좀 심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대응이 좀 어려우시잖아요, 시청자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하나하나 좀 꼬집어서 좀 체크를 해드린 부분이고요. 일단은 이렇게 제 차트에 보시면은 이렇게 지지 저항 라인 있는데 이런 거 좀 잘 못 보셨을 거예요. 이런 차트 잘 못 보셨죠? 네. 이렇게 좀 박스권 이쁘게 나오잖아요. 네. 이런 자리를 이제 뚫어주게 되면은 강한 추세로 올라가는 좀 패턴이 있거든요. 오. 나중에 제가 또 이런 것도 설명해 드릴 테니까 네. 매매하실 때 잘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런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공부방에 좀 자주 설명해 드리니까 초보자분들 그리고 주린이분들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제가 이런 차트 뭐 보는데 처음 봐요 하시는 분들 많은데 처음부터 다 알 수는 없거든요. 저희 공부방에 오셔가지고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숙제 검사인데, 자, 경동 나비엔 이 종목도 좀 놀라실 거예요. 이 종목도 지난주에 드렸던 생방송 히든 종목입니다. 예, 뭐 세 종목 히든 종목을 드렸는데 세 종목을 다 수익 내냐? 그러니까요. 예,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실화고. 네. 예, 실합니까? 네. 이게 실화냐? 예, 실화입니다. 그리고 이게 실력이다. 예, 이런 거를 보여드린 겁니다. 예, 정확하게 똑같은 옷을 3번 입고 나와가지고 똑같은 옷을 3번 입고 나와서 똑같은 방송에서 세 종목을 드렸는데 세 종목을 다 실현시켜 드렸다. 그 방송을 보신 분들이 네. 아주 수혜를 받으셨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을 네. 꼭 주목해야 되겠어요. 주목하셔야 네. 됩니다. 제가 8시 방송에 온 게 이제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못 네. 보시잖아요. 다시 맞아요. 보기 잘 안 보시잖아요. 네. 그래서 8시 방송으로 딱 넘어와서 확실하게 이제 수익을 좀 시켜드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넘어왔습니다. 예, 뭐 박수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네. 그래서 역시나 이제 경동나비엔 뭐 잘 모르실 거예요. 예전에 좀 제 나이 또래 되시는 분들은 이 노래 아실 거예요. 경동나비엔 이런 예. 아버님 댁에 노래까지 잘하시네요. 예, 네.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이런 멘트가 있는데 이제 왜 갑자기 이런 한 여름에 네. 이 보일러 관련주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 실적입니다. 실적. 예, 실적인데 뭐 예전에 우리가 그 변압기 관련 전력 테마 쪽에 강세를 보였던 게 뭐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미국 쪽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변압기 교체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다 해서 이제 크게 갔는데 경동나비엔 같은 경우도 온수기. 우리나라는 이제 보일러 쓰니까 당연히 뭐 집집마다 보일러가 있는 건 당연한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를 쓰지 않잖아요. 라디에이터를 쓰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온수기의 수요가 이제 증가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이 보일러가 이제 그 콘덴싱이라고 해서 이제 거꾸로 타서 이제 2번 열 효율이 높은 이 콘덴싱 기술을 좀 쓰기 때문에 확실히 우리나라 기술력을 미국에서도 지금 뭐 먹는 것도 그렇고 뭐 문화도 그렇고 이제 보일러까지도 우리나라 제품을 좀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봤었을 때 뭐 전혀 이게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은 종목인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좀 히든 종목인데 이렇게 장대 양봉 나왔을 때 제가 공략주로 좀 말씀 좀 드렸고 그 다음날 이렇게 눌림목 줄 때 들어가서 바로 이 종목은 한 4거래일 정도 만에 한 13% 정도 수익을 냈어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종목들 때 비해서는 좀 시점은 조금 더 걸리긴 했지만 좀 네. 무거운 종목이라서 그래도 13%의 수익률까지 챙겨드리면서 지난주 한 주 공략주들을 모두 네. 수익으로 마감했다. 그래서 숙제 검사 이렇게 좀 마무리 짓도록 네. 하겠습니다. 숙제 검사하는 내내 기분이 아주 좋을 수밖에 없는 게요. 지난주 방송 바닥론이 나오면서 최근 게임주들 중 돋보이고 있는 넥슨 게임즈 4.5%, 신규 상장주로 조금은 생소하지만 뱅크웨어 글로벌로 22.6%, 방산 테마주 스페코, 또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 휴마시스, 이게 바로 지난주 생방송에서 공략주로 가지고 나오셨던 지금 종목이거든요. 그게 바로 5.9% 수익이 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포비아 현상의 전고체 배터리 수혜를 받은 CIS도 지난주 생방송에서 공략주로 가지고 나왔던 종목이고요. 8.6% 상승을 했습니다. 또 가스보일러 관련주 경동 나비엔조차도 지난주 생방송에서 방송을 했던 공략주로 가지고
위고의 유통사로 선정된 블루엠텍도 12% 상승을 했습니다. 또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 일동제약으로도 무려 16.6% 상승을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좀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이상한 증시였죠. 유엔양행에서 역사상 첫 글로벌 시판 항암제 렉나자의 이슈에도 바이오 제약들이 지금 관련주들이 급락을 했어요. 또 하지만 전혀 호재도 없고 최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전기차 보조금 철폐까지 얘기를 했는데 2차 전지는 이 완제품 셀 업체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증시의 급등주 타이밍을 잡는 게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빅머니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자세한 증시 상황과 또 시장 전략에 대해서 알아가보는 시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금 방송이 30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 안에 QR코드 스캔하셔서 주식 공부방으로 들어오시면요. 저희가 3교시 때 또 무료로 탑픽 종목 자료집을 드리고 있고요. 또 마지막 히든 종목 공개까지 총 4가지 종목 선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시간 중에 꼭 들어오셔서 무료로 선물로 받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3교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빅머니 전문가님께서 어떤 이슈 들고 오셨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게임주를 들고 오셨습니다. 사실 이 게임주가 성수기는 좀 아니죠. 네. 성수기는 아닌데 전반적으로 주가가 또 많이 침체되기도 했어요. 네. 하지만 최근에 조금 그 크래프톤이 신작 인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고 주가가 최근에는 좀 강세를 보인 적도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빅머니 전문가님이 또 먼저 공략하신 이 넥슨 게임주도 한 번 크게 상승을 했다고 봤는데요. 네. 이 밖에도 좀 다른 종목들 주가를 보면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 전반적으로 이 게임 섹터가 약간 좀 등락을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반등세를 좀 보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제 지금 시점에서 좀 잡아야 될까요? 어떤 종목마다 네. 게임주라는 게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또 이 매출이 또 잘 나와야 되거든요. 재밌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게임주에 대한 이슈가 좀 될 만한 내용을 좀 찾았는데 게임스컴이라고 유럽에서 이제 열리는 지금 게임 쇼라고 보시면 돼요. 게임 뭐 쇼인데 이게 올해 마지막입니다. 올해 원래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올해 안 열리기 때문에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게임 쇼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이제 역대 최대로 최다로 출전을 합니다.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제 뭐 사람들에게 흥행이 좀 된다. 입소문이 오른다. 그러면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상승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공개되기 전에 뭐 펄어비스도 이번에 신작 게임 보스전 트레일러가 나왔는데 예전에 이제 그 붉은 사막 같은 경우에는 한 3, 4년 전만 해도 그 영상이 나왔을 때 실제로 출시가 됐다면 엄청 크게 히트했었을 텐데 지금 그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웬만한 그래픽으로는 사람들의 이 충족이 안 되고 최근 출시한 이제 50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뭐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픽이 상당히 뛰어나요. 그래서 거의 실사, 영화에 가까운 이런 게임 플레이 환경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은 웬만한 게임으로는 좀 쉽지 않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올해 마지막 이런 게임 축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보실 수 있고 일단 뭐 넥슨이라든지 크래프톤 그리고 펄어비스 모두 이 게임상 후보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 3년 전인가요? 그때 뭐 네오위즈가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으로 대상을 차지하면서 그때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갔듯이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시프트업입니다. 물론 게임스컵에는 나가진 않아요. 하지만 최근에 일단 뭐 생성형 AI 생산성이 가장 크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제 일할 때 생성형 AI를 많이 쓴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효율성이 높다 직원들 효율성이 높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게임이 얼마나 재밌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게임주들이 네. 이번에 출시한 게임이 스텔라 블레이드라고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5 전용으로 나온 게임인데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는 인기가 좀 많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데 이제 플스 5 독점이라서 매출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제 타 플랫폼으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PC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매출이 좀 기대될 수 있고 일단 신규 상장했지만 뭐 잘 버텨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가 좀 위험한 게 뭐냐면 이런 상장 초반에 이렇게 급락한 이후에 반등하지 못하고 계속 밀리는 경우가 좀 많은데 그래도 하방에 대한 지지는 좀 해주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하방에 대한 지지를 받고 일단 고점 자리를 뚫어주게 된다면은 충분히 우리나라 지금 게임 회사 중에서 넘버 3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이제 매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은 이제 승리의 여신 니케라고 모바일 게임이에요. 모바일 게임인데 아직도 이 동시 접속자 수도 많고 매출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특히 중국, 일본도 다 인기가 좀 많기 때문에 이런 뭐 캐시카우를 해줄 수 있는 게임이 분명히 하나 존재하고 그 이후에 새롭게 출시되는 종목들도 좀 나와준다면은 충분히 고점을 좀 뚫고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7만 원대 자리가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래서 7만 원대 자리를 안착하는지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크래프톤입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크래프톤 자체는 원래 한 게임이 굉장히 유명했죠. 배틀그라운드. 요 하나의 매출로만 엄청난 좀 상승을 했었던 종목인데 최근에 뭐 뉴진스 스킨 때문에 좀 말이 많았다가 이번에 뭐 실적 발표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을 해주는 모습이에요. 물론 이번에 신작 게임 기대감 저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인조이라는 게임은 이제 예전에 뭐 심즈라는 게임을 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거보다 조금 상위 호환되는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뮬레이션, 뭐 일단 일상생활 같은 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인데 뭐 제 스타일은 아니고. 모바일 게임도 출시합니다. 다크앤다크 모바일도 같이 나와주기 때문에 뭐 요 인조이라는 게임을 한번 좀 기대감을 가지고 보는 게 기존에 있었던 게임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저도 새롭게 나오는 게임이랑 기대감을 가지고 볼 수 있고 실적이 일단은 받쳐주기 때문에 좀 올라간 것도 있어요. 올해 50% 정도 실적이 좀 올라갔는데 뭐 아직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뭐 이런 FPS 게임 중에서 거의 독보적이기 때문에 뭐 계속 꾸준한 매출 거기다가 이런 신작 기대감까지 가준다면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도 더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일단 지금 시장에서도 좀 지수가 많이 흔들리고 위아래로 흔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죠. 안정적으로 천천히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뭐 단타하기가 좀 어렵다. 뭐 좀 한번 사면은 좀 끌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크래프톤도 한번 눈여겨 보셔도 좋지 않을까 해서 일단 두 종목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네, 우리 빅머니 전문가님께서 8월 8일에요. 넥슨 게임즈를 생방송 공략주로 들고 오셨는데 수익이 4.5%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족집게 이슈 시간대도 게임을 들고 오셔서 우리 시청자분들 주목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AI 생산성이 가장 크고 매출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시프트업 가지고 오셨고 또 신작 기대감이 있는 크래프톤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가장 궁금해하는 건 역시 최선호주겠죠. 우리 빅머니 전문가님이 가져오신 최선호주 뭔지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같이 공부해볼까요? 네. 자, 하나, 둘, 하나, 셋. 네. 자, 뭐 지금 이 종목은 네, 지금 게임주에 대한 탑픽 종목 자료집을 우리 올려드릴까요? 함께하는 주식 아, 공부방에 올려놨습니다. 네. TV 화면에는 지금 탑픽 종목의 종목명과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 전략이 모두 다 지워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들 다 궁금하시죠? 이 모든 것들이 공개된 종목 자료집은 오직 주식 공부방에 들어오신 분들 QR코드 스캔하셔서 주식 공부방으로 들어오셔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이 지나면 또 바로 삭제를 하기 때문에요. 방송 시간 중에 꼭 들어오셔서 선물로 받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네. 힌트를 좀 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처음부터 좀 힌트를 드리고 싶어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제가 들어보니까요. 스팀에서 동시 접촉자 수가 1위를 했던 종목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설명해 주실까요? 네, 뭐 우리나라에서 뭐 이 회사 게임 안 해보신 분들은 없을 네. 겁니다. 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뭐 공략을 하거나 뭐 매매를 했었을 때 1등을 항상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럼요. 1등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더라도 최근에 말씀드린 그 게임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급등을 했어요. 게임주가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가 좀 드문데 거의 50% 넘는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좀 받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급등주의 타이밍은 기다림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렸는데 자 이제 급등하기 시점 그 시초가 부분 정도까지 이 상승하기 이 출발점까지 다시 한번 조정을 좀 받으면서 최근에 이 캔들이 굉장히 좀 작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네. 변동성이 커지다가 변동성이 줄어드는 타이밍 이게 바로 좀 고급지게 눌림목이다. 오. 눌림목이다. 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눌림목이란 게 크게
변동성이 커졌다가 변동성이 줄어드는 요 시점을 눌림목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네. 타이밍이 딱 왔습니다. 그리고 게임스컴 이슈도 있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는 일단 해볼 만하다. 이거는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 볼 만한 종목이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저희 또 공부방에 오시면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한 어떤 타점이나 이런 것까지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팀에서 동시 접촉자 수 1위를 했던 종목 눌림목에 지금 있어서 지금 들어가기 딱 좋은 타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 매수 매도가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 QR코드 스캔하셔서 주식 공부방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시간 중에 꼭 들어오셔야 무료로 보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이슈로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를 들고 오셨는데요. 최근에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에 아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포감이 조금 많아지면서 포비아 현상까지 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전기차 화재라는 게 사실 예전에도 조금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 확률이 조금 아주 낮은 사건이긴 한데 이 부분 때문에 전기차 그 관련 주들이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기차 과충전과 화재 위험이 있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당장 상용화가 되기 쉽지는 않지만 이 R&D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농화성과 CIS 등 관련주들 주가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과연 이 흐름이 계속될 수 있을 건지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빅머니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 전략에 대해서 알아가보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알아가시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QR코드 스캔하셔서 저희 주식 공부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 공부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저희가 탑픽 종목 자료집 2가지와 또 마지막에 히든 종목 1가지, 3가지 종목을 또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시간 중에 꼭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머니 선생님,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 관련주들 계속해서 좋은 흐름 탈 수 있을까요? 전고체 배터리는요, 네. 좀 배터리 포비아를 아니더라도 네. 배터리 쪽에서는 좀 꼭 봐야 되는 일단 뭐 새로운 뭐 전고체 배터리가 원래 꿈의 배터리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효율적인 면도 그렇고 뭐 물론 이제 그 무게적인 면도 그렇고 훨씬 더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는 좋은 배터리긴 한데 유일한 단점이 비싸답니다. 비싸서 네. 못 쓰는 건데 예전에도 몇 번 좀 소개는 시켜드렸지만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설명 좀 잠깐 좀 드리면은 일단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에서 코로나라든지 뭐 엠폭스라든지 이런 사람의 심리가 좀 불안하게 만드는 종목들이 좀 많이 테마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네. 역시나 전기차도 마찬가지죠. 뭐 화재 났을 때 그 주변 뭐 전기차들까 주변 차들까지 다 맞아요. 전소되는 그런 사진들을 보면 놀라죠. 그래서 네. 요즘에는 전기차 타신 분들이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차만 해놔도 욕을 먹는 그런 좀 안타까운 뭐 전기차 좋다라고 이제 사라고 했는데 샀더니 문제가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좀 화가 나실 텐데 일단은 화를 좀 누그러뜨리고 저도 일단 기술력이 좀 개발된다면은 충분히 그런 일은 이제 해결될 거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이런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체 전해질을 쓰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거의 없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안정성 자체가 높은데 단지 이게 좀 단가가 좀 높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많이 못 쓰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상용화가 되기 어려운 거는 가격적인 부분, 생산 단가가 안 맞아요. 비싸게 팔면은 전기차 가격이 비싸지니까 당연히 못 만드는 거라서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한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요, 이 휘발성 액체가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휘발성 액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쇼트 이게 팍 하고 스파크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 전해에게 이제 불쏘시개 역할을 해가지고 엄청난 큰 화재가 발생을 하는데 안 꺼져요. 이게 불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은 아무리 뭐 물을 붓든 뭐 거기다 뭐 어떤 소방 기구를 갖다 부어도 잘 안 꺼지기 때문에 이 화재가 났었을 때 큰 피해가 나는데 이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가 고체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쇼트가 발생을 하더라도 불이 안 난다. 그래서 네. 지금은 다른 것보다는 이 전고체 배터리가 화재 예방에는 확실하다. 이 이슈로 좀 올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비싸기 때문에 네. 이제 정부에서 좀 이제 이 전고체 배터리 R&D 지원을 좀 늘려서 좀 빨리 원래 27년도 정도가
상용화 단계로 좀 잡고 있었거든요. 네. 이미 이제 샘플은 24년도 하반기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봤는데 요거를 좀 앞당겨서 뭐 내년이라도 좀 상용화가 된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이슈들로 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종목들을 봤었을 때 첫 번째 종목은 한농화성입니다. 차트들이 다 비슷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계속 쭉 우하향만 해왔었던 모습을 좀 보여주다가 최근에 이렇게 저점에서 거래 대금이 크게 나와주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차트적인 면은 다 비슷하지만 네. 여기서 일단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밑에 이렇게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대부분 전문가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래량을 많이 두고 보시잖아요. 네. 거래량을 보는데 저는 좀 특별하게 특별한 거 아니죠. 좀 다르게 거래 대금을 봅니다. 거래 대금. 아무리 거래량이 많아도 네. 싼 주식은 거래량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래 대금을 본다는 거는 이 절대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네. 이 종목이 얼마큼 자금이 들어가는지 이런 걸 좀 보실 수 있는데 자,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거의 뭐 4,000원, 5,000원 이상 한번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그만큼 자금이 많이 들어갈수록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이런 저점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다는 거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서 그동안 계속 보유하셨던 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 물려있다가 이렇게 갑자기 주가가 평 하고 튀어올라면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거 더 올라갈 거니까 이제는 좀 기다렸다가 수익 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까요? 아니면 이거 빨리 팔아서 그동안 고생했는데 현금화 해야지라고 생각할까요? 자, 대부분 현금화를 합니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팔기 바빠요. 네. 근데 그 판 주식을 누군가는 산단 말이죠. 그렇게 됐었을 때 거래 대금이 크게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물량들을 다 받아줬다는 거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누군가는 이거 더 갈 거니까 여기서 더 사야지. 그게 누굴까요? 이게 소위 말하는 돈 많은 세력들이 샀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추가적인 이슈가 충분히 준다면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전고체 배터리를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네. 자,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뭐 정밀화학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뭐 계명활성제 뭐 이런 뭐 샴푸나 이런 데 들어가는 거죠. 거품 내주는 거 뭐 이런 거 좀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좀 이슈가 됐었던 거는 이제 국제과제 사업에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을 개발한다는 이슈로 상승을 좀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앞에 박스권 자리를 여기 앞서 있는 물량들을 다 소화해 주면서 안착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다음 달에 또 국제과제로도 얘기가 한 번 더 나올 거라서 네. 이슈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눌리면 더 잡으셔도 돼요. 눌리면 더 잡아봐도 되고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물려도 내년이면은 다 올라갈 수 있으니까 천천히라도 내가 지금 큰 돈 없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모아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네. 말씀드릴 수 있고 다음은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인데 자회사 레이크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회사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 회사인데 황화 리튬 가지고 있는 회사라서 이게 황화 리튬이 굉장히 전고체 배터리에서 중요한 소재라서 요 레이크 머티리얼즈에서는 이 레이크 테크놀로지를 빼놓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황화 리튬 이제 양산 설비가 이제 완공이 돼서 끝났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매출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적용된다면은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점에서 거래 대금 터지면서 모아가고 있다. 누군가 여기서 계속 매집을 해서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세가 한번 또 뚫어주게 되면은 본격적인 상승 출발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정부의 R&D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서 가져오셨습니다. 지금 한농화성을 추천해 주셨는데 이건 이제 대장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또 추가로 레이크 머티리얼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거는 최선호주겠죠.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네, 지금 방송화면 보시면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중 탑픽 종목 자료집을 저희 함께하는 주식 공부방에 올려놨습니다. TV 화면에는 종목명과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모두 다 지워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공개된 종목 자료집은 오직 QR코드 스캔하셔서 주식 공부방에 들어오신 분들에게만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시간이 지나면 바로 삭제가 되기 때문에 방송 시간 중에 꼭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힌트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힌트 좀 드릴까요? 제가 뭐 전고체 배터리 중에서 좀 네. 이름이 좀 길고 이 회사 이름이 들어간 그 좀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4대 가수, 어, 4대 남성 가수가 뭐가 있죠? 뭐가 있죠? 네. 세대가 다르. 이방남이 아시나요? 거기서 이방남이라는 그 네. 4대 가수 중에서 이의 그 회사가 들어갑니다. 아, 네. 잘 모르시는군요. 네, 모릅니다. QR코드 스캔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제 요 차트적인 면과 좀 이슈적인 면 같이 좀 설명해 드리고 네. 자, 오늘 또 말씀드릴 좀 히든 종목까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히든 종목은 이제 코로나 치료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오늘 좀 많이 빠졌죠.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송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 누구나 다 막 급등했을 때 따라가지 말고 기다리면 타이밍이 온다라고 네. 말씀 좀 드렸잖아요. 거기에 딱 맞게 좀 종목을 가지고 나왔고요. 자, 코로나 치료제 중에서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치료제 지금 수입이 안 되고 있어요. 물량이 없어가지고. 근데 유일하게 국내 생산 한 회사입니다. 개발을 해서. 근데 지금 왜 구할 수가 없냐? 승인이 안 났어요.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이 종목에서 만든 이 제품이 원래는 코로나 한창일 때 이제 사용 승인이 나서야 되는데 일본에서 났거든요. 일본 네. 기업하고 이제 같이 개발을 해서 만들었는데 일본에서는 사용 승인이 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승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승인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조금 코로나가 좀 주춤해진다 싶으니까 또 얘기가 좀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코로나가 지금만 나오고 끝날까요? 코로나라는 건 독감처럼 계속 유행할 겁니다. 네.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 제품은 다시 한번 승인이 날 거다. 그래서 뭐 빠르면은 뭐 이번 달, 늦어도 다음 달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코로나인데 지금 뭐 밖에 돌아다니시는 분들 마스크 없죠. 저도 좀 밖에 나갈 때는 잘 안 쓰는데 날씨도 더워서 네. 벌써 35만 명이 걸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휴가철 그리고 다음 달에는 추석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예전 같은 뭐 그런 팬데믹 상태는 아니더라도 이제 독감처럼 유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뭐 약 없으면 되게 힘들어요. 지금은 꼭 약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국내 생산을 한다라는 좀 이슈로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코로나 치료제가 지금 보험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5만 원. 네. 비싸잖아요. 그죠? 네. 요즘 밥 한 끼 먹는데도 뭐 15,000원, 2만 원 뭐 맞아요. 이런 시대인데 거기에 또 약값까지 5만 원 되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대량 생산을 해서 좀 낮아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좀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이런 회사가 좀 승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차트적인 면을 좀 보면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또 한동안 계속 쭉 조정을 좀 받으면서 바닥권을 만들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이 사용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고점에서 따라가지 말라고. 네. 고점에서 따라가지 마시고 오늘도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한 10% 가까운 하락.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뭐 코로나 테마가 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한때 지금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거래 대금이 어마어마하게 터졌어요. 그래서 네. 한 번 상승이 나왔다라고 해서 그냥 끝나는 테마가 아니고요. 자, 어느 정도 이런 저점을 지지해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을 제가 좀 잡아서 드릴 건데 뭐 내일 당장 매수해라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래요? 하방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고 돌아서는 아. 시점에서 공략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3가지 종목을 말씀드렸잖아요. 히든 종목 3종목을 다 드렸는데 모두 상승. 모두 네. 3종목 모두 수익을 챙겨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종목 제가 오늘 드린 공략주까지 다 해서 다음 주에 나왔을 때 역시나 또 뭐 공부해서 복습 차원으로 다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방송에서 세 종목 모두 상승을 했던 우리 빅머니 전문가님이 오늘도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든 종목으로 코로나 치료제 중 유일한 국내 생산 종목을 가지고 오셨으니까요. 자세한 종목명과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QR코드 스캔하셔서 주식 공급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로 하교하는 그날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